낭만적 고찰과 전망. 내가 여기에서 기술한 콤플렉스 심리학의 문제점은 나 자신에게도 매우 놀라운 결과를 안겨주었다. 나는 자연과학을 연구해서 사실을 파악하고 관찰하고 분류하고 인과적이고 기능적인 연관 관계를 훌륭하게 모셔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는 자연과학을 훨씬 넘어서 철학, 신학, 기교 종교학과 정신사회 영역에 이르는 4세계의 그물망에 붙잡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여기서 유이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게 자기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온 곳에 지금 다 걸쳐 있어서 그 속에 자기가 오레스트 돼 있는 느낌이죠. 많은 것에 자기 생각을 펼쳐나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 그물망에 본인이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이분이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따라가 보죠. 이와 같이 피할 수 없으면서도 우려되는 타 영역의 의로의 침해는 나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주었다. 위에서 영역들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전문 지식이 없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이 근본적인 생각이 의심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심리학적 관찰의 결과에 미치는 소위 개인적인 반응 형식의 중요한 효과를 상당히 확실하고 있다는 데 있다. 비극적인 것은 심리학이 항상 그 자체로 동일한 수학 공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로써 심리학은 물리학이 함유하고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측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장점이 결여되어 있다. 물리학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물리적인 것을 관찰해서 이것이 심리학적인 것으로 옮겨놓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정신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고 관찰된 것을 다시 다른 정신적인 것으로 옮겨놓을 수 있을 뿐이다. 물리학이 이 같은 입장이 있다면 물리학적 과정에 스스로 해막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통해서만이 물리적 과정이 가장 분명하게 그 자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은 그 무엇도 묘사할 수 없다. 즉 심리학은 그 자체 내에서 표현하고 스스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또한 당연한 귀결로 나의 방법론의 원칙이다. 심리학은 근본적으로 순수한 체험 과정이며 이때 개입과 실체, 해석과 오류, 이론과 사변, 의사나 환자의 하나의 심프토시스트 또는 심프토마이고 반남이자 동시에 과정의 표시이다. 따라서 내가 기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종의 통제적 빈도를 보이는 정신 현상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 이 경우 우리는 학문적으로 결코 정신과정을 넘어서거나 그것과 나란한 수준으로 가지 않았고 또한 그 정신과정을 다른 매체로 옮기지도 않았다. 이에 비해 물리학은 순수하게 심리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수학 공식을 통해 폭발을 일으켜 단 한 번에 7만 8천 명의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이와 같이 그럴싸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 앞에 심리학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심리학이 매우 겸손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은 수학적 사고가 정신적 기능이라는 사실이고 그 정신적 기능 덕분에 엄청난 힘으로 묶여있는 원자들이 폭발하도록 물질을 배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 기능이 아니었더라면 원자의 성질상 적어도 이런 형태로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다. 정신은 자연 법칙에 따라 운영되는 우주의 해방꾼이다. 그리고 핵 분열로 달에 어떤 일을 가하는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아마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구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물질의 세계를 우리가 물리학 쪽에서 굉장히 잘 연구할 수 있는데 우리 심리는 어때요? 객관적인 것을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렵죠. 밖에 있는 외부 대상을 관찰한다고 한다면
물론 관찰자에 따라서 그 대상을 보는 것, 관찰하는 것 자체에도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심리학처럼 우리는 객관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어떤 심리 내적인 현상들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굉장히 좌절스럽죠. 그런데 원자 이론을 발달시키면서 그 원자의 이론, 어떤 물리학의 어떤 법칙, 이 법칙을 통해서 원자탄이나 수소탄을 생산함으로써 자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운행 질서에 자연 스스로는 일으킬 수 없는 일을 인간의 정신이,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자연에 대한 어떤 자연 운행 원리에 대한 그 이론을 가지고 결국은 자연을 크게 파괴할 수도 있고, 자연을 바꾸어서 자연이 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의 변화를 자연의 질서의 회방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연의 질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정신의 역할이죠. 그래서 정신이, 우리가 스스로를 탐색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정신을 통해서 물질의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신 스스로가 세상을 바꿔내는 일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은 우리가 우리 정신을 이해하는 건 그만큼 또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물리학을 연구하고 생물학을 연구하고 많은 과학적인 지식을 쌓는데, 이 과학적인 지식은 그것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서 이 자연과학을 통해서 얻은 소출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인류에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도전은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우리를 잘 이해해서 이 세상을 잘 보호하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과학적인 업적이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이 그 사용 방법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이번에 코비드 사태가 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리소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이 리소스가 바르게 활용되지 못하고 엄청난 인원이 사망한 거죠. 그런데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떤 백신 공급 물량을 늘리고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지금 진행하면서 지금은 어떤 희망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진 자산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마음들이 흩어져 있어서, 아니면 패배주의적이거나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우리가 가진 리소스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자연의 재해에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코비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자연과학 어떤 과학적인 어떤 탐구나 또 우리가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의료 자원들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이 코비드 사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인식, 한 사람의 리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리더십이 공유하고 있는 그 정신들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요. 정신세계의 회전성이며
세계가 존재하는 커다란 조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어진 자연의 질서에 대한 개입을 의미한다. 그 개입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누구나 확실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학문의 대상으로서 심원의 존엄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역점을 두어 강조할 것은 정신적 요소와 아주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성질의 것이라면 그 세계상의 인식과 형성에 최고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다. 콤플렉스 심리학의 주된 활동인 무의식적인 내용의 의식적으로 통합은 주관적 자아의식의 독재를 제거하고 그것의 무의식적인 집단적 내용을 대립시키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자아의식은 그 다음에 두 가지 요소에 좌우되는 것인 듯하다. 하나는 집단적 혹은 사회적 의식의 여러 조건들에 또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인 집단적 주투성, 원형에 좌우된다. 후자는 형상학적으로 두 개의 범위로 나눈다. 하나는 충동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원형의 영역이다. 충동의 영역은 자연적인 동인에서 동인을 대변하고 원형의 영역은 일반적 관념으로 의식에 나타나는 지배적 주특성을 대변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진리라고 표현되는 집단적 의식의 내용과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 사이에는 대극이 이루어진다. 이 대극은 너무도 현대에서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이 완전히 비이상적이고 심지어 무의미하다고 배척되는데 그것도 매우 부당하게 마치 그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학문적인 연구와 고찰 대상에 배제되고 있다. 그러나 집단 무의식과 같은 여러한 종류의 정신 현상은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해 줄 뿐이다. 그 존재가 일단 인식되고 나면 비록 의식에 지배하는 세계관으로 문제된 현상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세계상에서 더 이상 추방할 수는 없다. 이 현상을 성실히 연구해 보면 그 엄청난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체에 제시되어 있는 집단적 의식과 집단적 무의식 사이에는 거의 극복할 수 없는 대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이성적인 일반 개념을 수반하고 있는 집단적 의식은 보통 사람들의 이해에 아무런 어려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게 된다. 집단적 의식은 여전히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연관성을 신봉하며 인과관계에서 상대성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아직도 여전히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연결은 직선이다. 그러나 물리학은 무수한 가장 짧은 연결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속물적인 교양인에게는 극도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히로시마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은 현대 물리학의 난해한 확인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시무시한 의경심을 제공하였다. 이 영향면에서 훨씬 더 끔찍한 우리가 유럽에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던 폭발에 대해서는 오직 소수 사람들만이 그것을 순수한 정신적 재앙이라고 인식했다. 이에 반해서 사람들은 이치에 맞지도 않은 정치적, 국가, 경제적 이론들을 내세우기를 선호하고 있다. 이것이 마치 히로시마의 폭발을 운석이 우연히 명중한 것이라고 설명하고자 할 때나 잘 들어맞는 이론들이다. 집단적 의식의 관념과 의견을 선정하고 그것과 동일시하면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은 억압이 된다. 억압은 정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억압된 내용의 에너지 양이 억압하는 요소가 가진 에너지 양까지 가중되면은 그 효과가 갖는 중요성은 이에 상응하게 증가한다. 그 에너지 부하가 증가하면 할수록 억압하는 태도는 더욱더 광적인 성격이 띠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대극으로 반전, 이른바 에난치오드로미가 가까워진다. 집단적 의식의 부하량이 크면 클수록 자아는 자신의 실제적인 의미를 더욱 많이 잃어버린다. 자아가 집단적 의식의 견해와 경향에 의해 어느 정도 흡수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항상 무슨 주의에 빠지는 인간 집단이 생겨난다. 자아는 대극 중의 하나와 동일시되지 않고 대극 사이의 중간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동일성이 보존된다. 그러나 이것은 한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을 의식하고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이와 같은 통찰은 물론 사회, 정치적 지도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로도 어렵게 만든다. 이들은 모두 하나를 결정하기 원하고 그럼으로써 개체가 일반적인 진리와 끊임없이 동일시되기도 한다. 위대한 진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 동일시에는 재앙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동일시에는 더 이상 심원적 발전을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이제 인식 대신에 확신만 갖게 되는데 때로는 이것이 훨씬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끌리게 된다. 자, 집단적 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대극을 이룬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집단적 의식에 동참함으로써 어떤 그 집단과 동일시하는 예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죠. 이건 우리 사회 현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분이 선호하는 정당이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정치 집단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집단 의식이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식, 특히 굉장히 센세이션한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응하는 게 집단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 그 집단 의식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가 소외된다는 느낌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의견 자체를 갖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집단의식과 동일시를 하게 되면 자기는 그 집단의식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상황이 되죠. 융합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로서의 판단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자아가 집단의식에 의해서 지배되는 상황이 일어나죠. 그런데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원형 중에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원형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집단 의식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자아가 집단 의식과 동일시를 할 경우에는 내 자아가 독립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대극을 이해해야 합니다. 집단 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서 자기의 입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융은. 그래서 집단 의식에 휩쓸려 버리고 자아를 놓아버리는 현상이 유럽에서 엄청나게 큰 비극을 자아낸 게 어떤 히틀러의 나치즘이죠. 독일 국민 99.9%가 히틀러하고 동일시를 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집단의식의 광기 속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자아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혼선도 당연히 물러나야 할 대통령이 난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거의 반란 수준의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집단의식에 매몰돼 버리면 사람들이 독립적인 판단의식을 상실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의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집단의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과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원형과의 관계 속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집단의식 자체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항상 이해해야 된다. 집단의식과
대극을 이루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A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A의 반쪽이 not A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을 개개인이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통은 집단 의식에 매몰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에 매몰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 자아는 우리 집단을 떠나서 집단 무의식이 사회 현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심리 내에서도 원형이 출현할 때 이게 집단 무의식 속에 일부가 원형이겠죠. 그 원형이 내 자아가 약하면 그 이고 자체가 스트렝스가 없으면 그 의식 자아가 힘이 없으면 무의식이 드러날 때 그 무의식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무의식에 의해서 압도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잘못하면 의식이 깨져버린다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이카틱한 상태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아가 견뎌내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형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이 자아가 이 원형을 잘 소화할 수 있을 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긴 하지만 이걸 잘 소화하지 못하고 압도돼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파괴돼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체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스피릿이라고 한다면 이 원형들 이거 자체에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그 집단 무의식 속에 있었던 거죠. 이 파워가 나에게 도움이 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나를 파괴하는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의식의 강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깊이 탐구하는 것은 이 의식자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은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오는 영향을 건강하게 잘 소화해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이게 어떤 개성화 과정인데 이 개성화 과정이 잘못되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개성화가 아니라 이 개성 파괴 상태로 가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단의식이나 집단무의식 이런 것들이 대극을 이루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지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개개인에게 있어서 자아 혹은 의식의 확장이 왜 필요한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하지만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점령당하는 상태, 압도되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자아를 놓쳐버리고 결국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구실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단의식과 관련해서도 집단의식과 우리가 완전하게 동일치가 일어나면 전혀 자기가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기능을 못하죠. 여러분이 사이비 종파에 빠진 사람들을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시고 지적으로 많은 리소스를 가지신 분들인데 그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자기가 동일시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교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의 독립적인 판단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 집단 의식이 집단 무의식이 집단 의식을 그럼 쫓아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봐야 되겠죠. 예. 예, 우리가 의식하고 어떤 정당을 공헌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정당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부분이 그 정당을 선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심플하지 않죠. 그 집단 무의식이 집단 의식으로 화할 수도 가능성이 있죠. 그 무의식에 있는 어떤 우리가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 무의식이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결정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도 집단 무의식도 아마 그렇게 쫓아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했던 어떤 그 반대 단체들도 갖고 있던 그 무의식 속에 갖고 있던 어떤 그 불만감 게 어떠한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표출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집단적인 어떠한 행동으로. 그런데 이제 그 집단 무의식에서 움직여지는데 문제는 집단 의식으로 나올 때는 굉장히
의식으로 드러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 합리적인 이유를 두고 있는 집단 무의식은 아주 파괴적인 것일 수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페이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생각나는 게 이제 아까 융이 말했던 그 얘기가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막 이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영성학 그렇죠. 예. 어떤 영성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많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때 상당히 이때 또 많은 영성학 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융 시대에. 네, 그렇죠. 예. 왜 그런 이게 이때 무슨 모든 그런 학술이라는 게 이렇게 체계화돼서 자꾸만 저기 나올 때라서 그런지 다 그런 쪽으로 하면서 물리학도 갖고 들어오고 다 갖고 들어오면서 해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기 이제 물리학하고 심리학으로 얘기하는데 그 원형과 뭐라고 했지? 그 본능. 예, 본능. 그 본능하고 원형하고 얘기하는 게 이제 신학에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과학적으로 하면은 저기 물질적인 건가 거기엔 또 스피릿하고 또 얘기하는 거고 이게 다 그게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같은 얘기들을 다른 영역에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때 어떤 게 체계화되고 인정받았던 어떤 학술 쪽을 팔로우한 그렇죠. 그 당시에 철학 사조나 예, 그런 영성 사조가 거의 그 당시에 사회 환경 예, 연결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분도 물리학 박사가 굉장히 유명한 신학 영성학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